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유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엣지 디슬로케이션과 스크류 디슬로케이션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인 좌표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컴프레션과 그 다음에 텐션이 걸려 있다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에너지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관계가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 항상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 B제곱이라고 하는 이 버거스 벡터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버거스 벡터의 제곱이죠, 계속.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버거스 벡터가 하나 들어있고 여기서 들어있으니까 이런 관계에서 버거스 벡터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이 디슬로케이션 사이, 여기서 이제 엣지 디슬로케이션이죠. 엣지 디슬로케이션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와 그 다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들처럼 이상적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엣지 디슬로케이션의 에너지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엣지는 레터럴이 들어가기 때문에 푸아송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1-N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어 모듈러스에다가 B제곱, 에너지는 이제 그 버거스 벡터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잡아당기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가 같이 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그 전 단계에서는 다 똑같을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이 에너지가 그 전 단계에서는 둘 다 2GB 제곱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디슬로케이션들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나중에 이게 0이 된다. 만약에 이게 작아져 가지고 0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디슬로케이션 두 가지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서로 간에는 바로 이 잡아당기는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관계가 나와야만 디슬로케이션 에너지 0이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두 개를 했는데 결국에 했더니 더 에너지가 더 커지는 4GB 제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디슬로케이션들이 서로 밀어내는 경우가 되겠죠. 디슬로케이션 서로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디슬로케이션들의 이 형태를 봤을 때 여기 디슬로케이션이 이제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하게 있었을 때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위와 아래가 서로 간에는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거스 벡터는 0이 되게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있고 또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방향이 같죠. 둘 다 포지티브 디슬로케이션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두 개가 다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버거스 벡터가 2가 그대로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지 않고 서로 간에는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개 같이 붙지 않고 밀어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게 디슬로케이션 에너지와 포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요약하자면은 두 전위 간의 방향이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봤을 때 다르게 되면 서로 간에 끌어당기고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 밀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로 이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밀어내고 하는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디슬로케이션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디슬로케이션이 있습니다. 하나 커다란. 근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란 말이죠. 자, 같은 방향이면은 자, 생각해 봤을 때 디슬로케이션이 포지티브면 위쪽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컴프레션이 되겠죠. 컴프레션. 위쪽은 다 컴프레션이 되겠고요. 아래쪽은 다 텐션이잖아요. 아래쪽은 텐션. 그럼 생각해 봤을 때 이 컴프레션. 그럼 여기는 다 이미 안 그래도 컴프레션인데 둘 다 컴프레션인 상태. 밑은 안 그래도 텐션인데 둘 다 텐션인 상태. 컴프레션, 텐션. 그럼 당연히 둘이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는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슬로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냥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두 개의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네거티브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생각해 봤을 때 이 포지티브는 위쪽이 컴프레시브, 아래쪽이 텐션,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위쪽이 텐션, 아래쪽이 컴프레시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컴프레시브와 텐션이 있고 텐션이 있고 컴프레시브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는 잡아당기는 것이 되겠죠. 잡아당기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은 디슬로케이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뭐가 되느냐? 뭐 이런 약간 십자 모형 비슷한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거는 디슬로케이션 두 개와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개와 두 개가 만나면은 퍼펙트 크리스탈입니다. 그냥 그죠? 엣지가 두 개 만나면 퍼펙트 크리스탈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디슬로케이션이 아닙니다. 디슬로케이션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디슬로케이션이 상쇄된다,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다른 경우에는 끌어당기게 되면 디슬로케이션은 없어진다, 상쇄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둘이 만나서 두 개의 반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two helps make a whole 전체가 되는, 그래서 뭐 약간 뭐 이게 부부가 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두 개의 디슬로케이션 만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 strain from missing help flow.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떤 단에서 퍼펙트한 퍼펙트 크리스탈 형태가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스트레인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장 거동에서 이거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가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디슬로케이션 파일업.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 뭡니까? 그레인이 있고, 자, 칠판, 또 뭐 이렇게, 칠판은 봐야 되겠죠. 자, 그레인들이 있고, 그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레인의 어떤 시작점에서, 오리진에서 그레인이 생성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처음에는 이만큼씩 움직이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왜냐? 이쪽이 뭡니까? 바로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디슬로케이션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정체하는 현상. 그래서 고속도로에 톨게이트를 만나면 차들이 멈춰 있는 것처럼 디슬로케이션들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라고 하죠. 파일업.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디슬로케이션들이 이렇게 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춘 건 아니고요. 느려지는, 그래서 잘 가지 못하고 걸리는 방해물, 그레인 바운더리가 방해물로 작용한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슬로케이션 파일업도 결국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랑 같은 거냐면요. 이거는 그냥 뭐 교통지옥이죠. 트래픽 잼. 교통지옥이랑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 일어난다는 거는 쭉쭉쭉 따라서 갔잖아요. 쭉쭉쭉 디슬로케이션들이 나도 포지티브, 나도 포지티브, 나도 포지티브, 나도 포지티브, 나도 포지티브, 나도 포지티브, 나도 이렇게 쭉 갔는데 따라서 갔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난 게 이러한 벽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벽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레인 바운더리라던가 트윈이라던가 아니면은 파티클, 프레시피테이트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벽, 장애물이 되는 거, obstacle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디슬로케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으면 서로 뭐 한다 그랬죠? 여기서 repulsive 하다, 서로 밀어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디슬로케이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슬로케이션 밀어내는 힘이 같은 방향으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디슬로케이션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백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스트레스 이펙트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디슬로케이션 파이어 티오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백스트레스 이펙트다. 백스트레스가 걸려 있다. 그러면 백스트레스는 왜 걸려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디슬로케이션 파일업이 될 때 같은 방향으로 파일업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퍼시브한 관계를 가져야 되므로 백스트레스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디슬로케이션들이 놓여 있는 거에 따라서 왜 우리가 백스트레스가 걸리는지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믹스드, 이게 다 섞인 거죠. 스크루랑 엣지랑 다 섞인 겁니다. 그래서 믹스드는 뭐 다 섞여 있는 상태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믹스드 같은 경우에는 뭐 dislocate segments wherein the angle between the Burgers vector and the line direction is neither 90 degree nor 0.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관계 있잖아요. 버거스 벡터와 우리 항상 이야기하죠. 자, 버거스 벡터와 그 다음에 디슬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 자, 우리가 엣지 디슬로케이션은 어떻고 스크루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엣지에서는 이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직하죠, 수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항상. 스크루는 어떻습니까? 버거스 벡터와 라인 센스 벡터가 서로 평행하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엣지는 수직하기 때문에 엣지의 컴포넌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90도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고 스크루의 컴포넌트를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0도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은 당연히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둘이 섞인 거라서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90도도 아니고 0도도 아니고 그 사이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믹스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믹스드 자체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배웠던 이론들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이론은 믹스드를 두 개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뭐랑 뭐로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엣지와 스크루 컴포넌트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에서의 에너지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믹스드 에너지는 우리가 엣지와 스크루에 썼던 에너지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엣지와 스크루에 썼던 공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엣지와 스크루의 차이는 단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엣지에서는 레터럴이 줄어들기 때문에 1-뉴 그래서 이제 포화송비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에서의 어떤 에너지는 각각 엣지와 스크루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믹스드 디슬로케이션 이제 같이 보시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을 잘 표현한 건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라인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것에서 이 나와 있는 이쪽을 잘 보시게 되면은 라인 센스 벡터가 있고, 그 다음 버거스 벡터도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행하죠. 그러면 스크루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양을 갖고는 보기 어려우니까,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평행하면 스크루다. 그럼 저기 수직하면은 엣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슬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와 버거스 벡터가 여기서 평행한 경우에서는 이거는 스크루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수직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엣지 디슬로케이션이다라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스크루와 엣지, 스크루 이런 식으로 같이 존재하는 것이 믹스드 디슬로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은 또 뭐 이런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시금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이 위에서 볼 수 있는 이 그림처럼 디슬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버거스 벡터도 이쪽으로 밀려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 버거스 벡터가 되겠죠. 그럼 디슬로케이션 라인 센스 벡터는 이 길이 방향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크루 디슬로케이션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을 그렇게 끄면 되잖아요. 그죠? 선을
선을 우리가 이렇게 그어보면 버거스 벡터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데 라인 센스 벡터랑 이건 당연히 서로 간에 평행하죠. 여기서는. 그다음에 여기서는 서로 간에 수직하기 때문에 엣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믹스 디스로케이션 같이 보셨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믹스들을 두 개를 섞어 버리면 되거든요. 스크루랑 믹스드랑 엣지랑 다 섞어 버리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각도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각도가 90도일 때가 엣지고 그 다음에 0도일 때가 스크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각도에 대한 텀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어차피 각도가 만약에 30도다 그러면은 믹스드죠 무조건. 그 다음 각도가 뭐 76도다 그것도 믹스드 디스로케이션이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 어떠한 각도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스로케이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각도에 대한 텀을 넣어주게 됩니다. 각도는 당연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죠. 여기에서는 그 버거스 벡터와 라인 센스 벡터 이 두 가지의 사이의 각도죠. 즉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이 뭐 버거스 벡터나 아니면은 뭐 라인 센스 벡터가 있으면은 요 각도다. 요 각도가 세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에너지는 당연히 이 내부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믹스드 에너지를 다 포함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믹스드, 무슨 말이냐면요. 믹스드 자체는 요 라인이 있는데 실제로 요 이제 내부 코어에 대한 에너지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전체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뭐 보통 전체 에너지의 한 10%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 바깥쪽에 있는 믹스드 에너지, 디스로케이션에서 에너지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 탄성에서의 에너지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잘 알고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시어 모듈러스 G, 그 다음 버거스 벡터 제곱이라는 거 항상 알고 있었고, 알파라는 개수는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갈 텐데, 알파라는 개수는 어떤 그 단위가 없는 디멘전리스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0.5에서 1.0 정도 되는 파라미터가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L 값인데요. L이 바로 뭐냐? L이 디스로케이션 랭스. 그 디스로케이션 길이에 따라서 에너지. 디스로케이션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약에 B 값 여기에서 이제 버거스 벡터 값이 만약에 여기서 보실 수 있겠죠. 버거스 벡터 값이 만약에 작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에너지도 또한 또 작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왜냐면 버거스 벡터는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제곱을 하면 더 작아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라스틱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같이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또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좀 이야기죠. 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FCC에서의 부분 전이와 그 다음에 스태킹 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FCC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클로즈 팩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로즈 팩트 플레인이 뭐냐면은 바로 111 플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11 플레인이죠. 그럼 111 플레인에서의 이 원자들을 제가 뽑아보면은 111 플레인은 뭐 요거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원자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자들을 다 하나하나씩 다 그려주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클로즈 팩트 플레인이 나오게 되죠. 자, 이 클로즈 팩트 플레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판이 있을 때 만약에 원자들은 이런 식으로 놓여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놓여 있으면 그 다음에 요 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칸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겹쳐지게 약간 어긋나게 이렇게 놓여 있게 되겠죠.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왼쪽의 원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데,
그럼 파란색 원자가 이 빨간색 원자에 해당되는 그 칸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행을 하면 제일 좋죠. 한 방에 이렇게 가면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가려면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원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산을 넘어가야만 이 다음 단계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골짜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골짜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골짜기는 여기에서 이 골짜기로 가고 또 여기에서 이 골짜기로 가고 이 루트를 통하면 되겠죠. 다시 설명하자면은 여기에서 이 골짜기로 가는 이 루트를 통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골짜기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분 전이가 뭐냐? 부분 전이는 이 B1, B2, 이 B1이라고 하는 이게 부분 전이고 B2라고 하는 이게 또 부분 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로케이션 크게 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엣지 스크류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요. 완전한 전이는 우리가 퍼펙트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부분적으로 나눠지는 전이는 partial dislo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B1과 B2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partial dislocation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방위관계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직선적으로 한 번에 가는 이 케이스의 방위관계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직선으로 한 번에 가는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일단 요 방향으로 해보는 게 오른쪽에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여기 좀 그려놓고 뭐 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쨌든 굳이 맞춰 보겠습니다. 자, X축으로는 마이너스 가고 그 다음에 1로 가야 되니 마이너스로 가고 Y축 방향으로는 안 가고 Y축으로는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바 0, 1이 되게 하려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안 가고 G축 방향 가니까는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으로 가는 거. 저 방향 가는 게 뭡니까? 자, 요거죠. 요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이 바로 원바 01이 됩니다. 아니면은 아까 제가 그냥 하려고 했었던 요것만 해봐도 되겠죠. 요것도 다 같은 컴포넌트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죠. 원바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이거는 원이죠. 같죠. G축 방향 안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바 원제로 컴포넌트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11 방향의 11면의 그 슬립 디렉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방향을 따라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죠. 분리를 하면 요게 해당되는 컴포넌트가 이제 뭐 2바 11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1바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을 따르지 않고 제가 여기에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으로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저기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원바 그 다음에 원 제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파샤를 요쪽을 하고 싶고 요거를 하고 싶으면은 뭘 해서 2분의 1을 하면 되냐면요.
이 방향을 해가지고 이 방향만 알면 됩니다. 이 방향만 알면은 초록색 더하기 빨간색 해서 2분의 1 하면 되거든요. 그럼 초록색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은 X축 방향으로 이거는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이거는 안 같습니다. G축 방향 1 같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거는 뭐 어떤 색깔을 노란색을 쓰면 보일까요? 자, 이 노란색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주황색을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가는 방향을 해서 빨간색이랑 더하면 되겠죠. 주황색을 해보겠습니다. 주황색은 X축 방향으로는 안 갔죠. X축 방향 안 갔고 Y축 방향으로는 1 갔죠. G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나오는 첫 번째 파란색과 두 번째 파란색 요거 두 개를 구하려면 첫 번째 파란색 1번은 초록 더하기 빨강이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그다음 2번을 구하려면 요게 2번입니다. 그 두 개를 더해서 2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계산하면요. 1번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2바 그 다음에 1입니다. 그죠? 2번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요. 두 개를 더 하면 되겠죠. 1바, 2, 1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컴포넌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빨간색 저거죠. 1바, 1제로가 되겠고요. 자, 이게 뭐랑 같아야 되느냐? 두 개랑 같아야 돼요. 2바 1 더하기 뭐에 1바 2 1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율을 보면요. 여기에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이것보다 3배가 큽니다. 그럼 요거를 3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3개가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바 1 제로라고 하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한 칸 가는 거잖아요. 요거 한 칸. 우리가 전체 칸으로 따지면 이 두 칸을 가야만 한 레티스를 가는 거잖아요. 원바 원제로라고 하는 게 전체에서의 반 칸을 가는 겁니다. 반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을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2분의 1을 써주면 뒤쪽에 있는 파샬은 3분의 1을 더 해줘야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근데 1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레티스 파라미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A,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써주면 위에 거랑 조금 뭐 달라 보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같은 형태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파샬 디스로케이션에 대한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파샬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B1이랑 B2A라는 부분들을 다 봤는데, 자, 여기서 좀 이 부분을 좀 잘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B1X, 그 다음에, B1Y, B2Y. 그래서 B1Y, B2Y, 이거 두 개 보기. B1Y, B2Y는 서로 간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는 얘 둘은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스크루 디스로케이션이 스크루 세그먼트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디스로케이션이 이제 파샬로 되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동하는 방향은 디스로케이션이 지금 이동하는 방향은 이 빨간색 여기로 가는 요 방향이죠. 디스로케이션 이동하는 방향 이 방향이 되겠고 버거스 벡터도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이 디스로케이션 이동하는 방향과 버거스 벡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정리를 그 다음에 스크루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엣지에서는 자 이것이 수직에다가 평행 그 다음에 이거는 평행에다가 수직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 스크루에서는 그래서 버거스 벡터와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 디스로케이션 라인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버거스 벡터와 그 다음에 이
이동하는 그러한 방향이 여기서는 이 버거스 벡터는 지금 이쪽으로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이 B1과 B2에 해당하는 이 컴포넌트, 이 세로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은 이것과 지금 어떤 그 이동하는 방향과 버거스 벡터가 수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스크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1x와 B2x, B1x와 B2x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평행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평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밀어내는 엣지 세그먼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끌어당기고 요 두 개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관계를 가진다라는 게 지금 이 파셜 디스로케이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앞쪽에 주로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주로 많이 배웠었고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의 이 디스로케이션, 퍼펙트와 파셜 디스로케이션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